안녕하세요. 채널 스티미슈입니다. 이번엔 게으른 마녀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게으른 마녀의 흔한 책방, 마녀의 생각빗자루 등등 다양한 글을 써주시는 분인데요. 수영을 배우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했고요. 물에 대한 공포도 심한데요. 마녀님을 보니 단순히 물 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자유까지 얻으신 것 같아 저 또한 수영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녀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영을 배우기로 하다. 나는 20대 후반에서야 수영을 배웠다. 반복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 그러나 그것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며 저항하던 시절이었다. 뭐라도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쭈그리가 된 내 마음을 펴줄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몸에 새로운 움직임이라도 주입하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잖아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었다. 소독 냄새가 나는 수영장에 처음 입수했을 때 혼자 배낭여행 갔던 로키 산맥의 어떤 호수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호수 앞에서 사람들을 구경했다. 유럽에서 온 몇몇의 여행객들이 자유로이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로키 산맥으로 오는 승합차 안에서 잠깐 통성명만 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목청껏 함께 부른 덕에 친밀해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호수에 뛰어들라는 손짓을 했지만 난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말은 추호도 하고 싶지 않았다. 호숫가에서 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국에 돌아가면 꼭 수영을 배우리라 결심했다. 힘 빼기. 그 결심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을 왔다. 수영장 특유의 소독 냄새는 불쾌하기보다 이상하게 도전 정신을 고취시켰다. 첫날은 물에 익숙해지기 위해 물에서 걷고 뛰었다. 그리고 발차기 연습을 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그 다음은 물 위에 떠있기. 그러고 보니 항상 여기서부터가 문제였다. 학창시절에도 수영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 강습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물 위에 떠있기가 되지 않아서 포기했다. 정식 수영 강습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서 자꾸만 가라앉았다. 몸에 힘을 빼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빼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다. 내가 몸에 힘을 빼든 말든 물에 뜨든 말든 단체 교습은 늘 그렇듯 진도는 나갔다. 나는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든 몸에 힘 빼는 법을 익혀가야 했다. 문제는 물에 대한 공포감이었다. 내가 힘을 빼도 몸이 물에 뜰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자꾸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김없이 몸이 가라앉아 버리는 것만 같아서 무서웠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진도를 따라가는데 난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었다.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수영을 시작한 것인데 여기서 또 좌절감을 맛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빠지면 누군가 구해주겠지. 하고 물에 고개를 쳐박고 긴 숨을 내쉬며 몸에 힘을 뺐다. 그러자 기적처럼 몸이 물 위로 떠올랐다. 물 아래는 고요하고 적막했다. 물의 부력은 내가 마치 아주 가벼운 깃털이라도 된 마냥 나를 떠받치고 있었다. 물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 느낌이 정말 좋았다. 내가 힘을 줄 때 물은 나를 숨막히게 했지만 힘을 빼니 물은 나를 받쳐주는 존재가 되었다. 내 저항의 작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의 반작용은 커졌다. 그러나 내가 저항을 내려놓으니 물의 반작용도 사라졌다. 물에 대한 공포감 대신에 편안함을, 물이 나를 품어주는 듯 했다. 물을 느끼기. 몸에 힘을 뺀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팔다리는 휘저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팔다리를 앞뒤로 저으려 하기만 하면 다시 몸에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았다.
몸을 물 위에 띄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첫 번째 관문인 물에 뜨기를 성공하고 나니 더 잘하고 싶었다. 이젠 눈을 감기만 해도 수영하는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몸을 띄우고 팔로 물을 가르고 고개를 돌려 호흡을 하며 다리를 휘젓는 모습들을 그려보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수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팔이 물을 가를 때 물의 조밀조밀한 밀도감을 상상으로 느꼈다. 다리를 위아래로 휘저을 때 근육의 느낌을 떠올렸다. 특별히 심상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눈만 감으면 수영을 하고 있는 내가 떠올랐다. 매우 치밀하게 그려졌다. 동작 하나하나, 느낌 하나하나가 오롯이 느껴졌다. 수영 강습을 가면 눈을 감고 그렸던 동작을 떠올렸다. 그리고 물을 가르는 팔의 느낌, 고개를 돌리는 호흡, 물을 휘저을 때 다리의 느낌에 집중했다. 조금씩 몸이 감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수영장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쉼없이 수영을 해나갔다. 물을 누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다. 그해 여름엔 수영 덕에 고질병이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치유되었다. 쭈글쭈글하던 내 마음도 덩달아 회복되었다. 인생 수영. 10년도 더 지난 오래된 경험이지만 이 경험은 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메타포가 되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점검해본다.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해야 한다고 남을 의식하면서 초조해하며 지금에 집중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영을 배우듯 인생의 과제 앞에서도 이렇게 해본다. 힘을 뺀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저항감을 내려놓고 몸에 힘을 빼야 한다. 삶에서 많은 일들도 그렇다. 긴장하면 몸에 힘이 들어간다. 꼭 잘할 거야. 잘해야지. 하면 이상하게 실수한다. 오히려 페이스를 잃기도 하고 스텝이 꼬이기도 한다. 얼마 전 뭐든지 무조건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는 동생을 만났다. 그녀는 직장에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 라는 자세로 일하다가 팀장과 갈등만 빚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고 인수인계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일했더니 되려 팀장에게 인정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했다고 했다. 역시 힘 빼는 게 답이라며 활짝 웃었다. 일이 마음만큼 잘 안 풀린다면 마음에 힘을 빼자. 마음에 힘을 빼려면 몸에 힘을 빼야 한다. 굳어있는 어깨도 풀어주고 깊고 천천히 호흡 조절하면서 그냥 하는 거다. 재미있게 하면 되지 뭐. 즐기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해본다. 지금에 집중하기.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을 잘해야겠다. 옆에 사람보다 빨리 배우겠다. 라는 생각 대신 팔이 물을 가를 때 느낌, 다리가 휘저을 때의 느낌, 호흡 동작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 그리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목표에 대한 나의 의도는 명확하게 가지되 지금 현재에 집중하며 흐름에 맡긴다. 주변을 의식하거나 결과에 집착하면 자꾸만 힘이 들어가고 초조하게 된다. 그냥 지금 할 일에 집중한다. 힘을 빼고 지금에 집중하기. 이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기 위해 이 긴 글을 썼다. 말은 쉽지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럴 때 나는 수영을 떠올린다. 그리고 내가 힘을 뺐을 때 물이 나를 받쳐 올리는 그 느낌을 느껴본다. 그리고 물을 가를 때 느껴지는 팔의 느낌에 집중해본다. 그리고 다시 내 일을 바라본다. 그러면 실마리가 풀린다.